안녕하세요. 디자인 심리 로만 야콥슨 기호학 발표를 맡은 시각 디자인학과 박세희입니다. 로만 야콥슨의 기호학과 그리고 현대 사례를 접목시켜 발표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태생의 언어학자이자 기호학자인 로만 야콥슨은 언어학에서 기호학으로의 전개 과정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는 언어 이외의 의미작용의 기호체계가 존재하며 기호의 의미작용은 인간의 문화현상 전체를 통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일반 기호학 연구의 근거를 제공하였고, 또한 언어이론이 구조 언어학의 범주만이 아니라 언어의 모든 양상의 시적인 일정한 특징을 공유한다고 보고, 언어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기호학자입니다. 다음은 로만 야콥슨의 바이오그래피입니다. 189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생하였고 1920년 프라하로 이민을 가면서 체코 구조주의의 주요 이론가 중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뒤 다시 나치스를 피하여 1941년 미국으로 귀화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의 고등학술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이곳에서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와 함께 조우하며 구조인류학 설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949년과 1957년에는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로만 야콥슨의 연구 분야는 일반 언어학, 시학, 운율학, 슬라브 언어학, 언어심리학, 정보이론 등 여러 방면에서 연관되는데 그는 언어학과 인적과학의 통합을 시도하였습니다. 1929년에 발표한 러시아어의 의문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의문 발달사 연구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만 야콥슨은 프라하학파의 전통적인 의미작용이론과 정보이론에 기초하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 모델을 제시합니다. 코드와 메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발신자, 수신자, 맥락, 메시지, 접촉, 코드로 설명하는데 이는 의미를 생산하는 구조화된 체계로서 언어 분석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화행위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6개의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모델에서는 언어의 전달 요소 중 어느 요소가 강조되느냐에 따라 언어의 기능이 분화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발신자를 초점으로 삼으면 감정 표시적 기능, 수신자에 초점을 두면 감화적 기능,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면 시적 기능, 맥락에 초점을 두면 지시적 기능, 접촉을 초점을 삼으면 친교적 기능, 코드 그 자체를 초점화하면 메타언어적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6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보면 첫 번째, 감정 표시적 기능은 화자와 필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능으로 화자가 표현이나 전달의 의도가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을 말합니다. 즉, 청자를 의식하지 않는 언어의 기능이며 이는 언어를 기호 이전의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감탄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 번째, 감화적 기능은 청자와 독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기능으로 청자와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한 언어 사용을 말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감화 작용을 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기능으로 청자의 심리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명령문, 표어, 광고문, 선거연설, 법률, 표지, 속담 및 격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 시적 기능은 언어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능으로 상상력과 미적 즐거움을 얻기 위한 언어 사용을 말합니다. 언어에 충실하며 언어의 형식을 보다 미적으로 가다듬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는 음절수가 적은 단어부터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귀에 더 부드럽게 들리는 것처럼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지시적 기능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기능으로 화자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 표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친교적 기능은 상대방과 친교를 긴밀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으로 언어의 개념적, 간습적 의미보다는 발화 상황이 중시됩니다. 다, 이러한 친교적 기능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하며 대표적인 예로 인사말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의 메타적 언어 기능은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하고 있는 기능으로 언어 그 자체를 강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은 로만 야콥슨의 언어적 기능을 현대적 사례와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표출적 기능과 친교적 기능이 결합된 현대적 사례입니다. 표출적 기능은 화자와 필자에 초점이 맞춰진 기능으로 화자와 필자가 대상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최근 디자인 분야에서 감정적 표시 기능을 대표하는 가장 큰 분야는 메신저 이모티콘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서 보이는 예시처럼 아이고, 우와, 아이 참 등 화자의 표현이 전달의 의도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이모티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모티콘은 텍스트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발신자의 감정을 묘사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언어의 사용자의 접촉에 초점을 맞춘 기능으로 친교적 기능이 사용되었습니다. 친교적 기능은 화자와 필자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싶어함을 청자와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밑에 보이는 오버액션 토끼에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등이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화적 기능은 현대의 포스터 사례입니다. 감화적 기능은 청자와 독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능으로 청자와 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밑에 보이는 금력 공익 광고, 치아 미백 광고, 토익 광고 포스터처럼 필자의 의도대로 청자와 독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대로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주로 명령문, 표어, 광고문, 법률, 격언 등에 쓰입니다. 다음은 감화적 기능의 로고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해당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작한 기업 로고 마케팅입니다. 기업의 원래 로고에 대한 소비자의 기억, 경험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적 기능입니다. 미적 기능은 언어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기능으로 사람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되도록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례 1, 2는 롯데백화점 쇼킹 쇼핑, 예술로 배우고 예술로 일하기처럼 대꾸를 이루어 전원의 미학적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3은 예시로 들었던 순이와 바둑이처럼 음절수가 적은 단어부터 앞에 온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례 3은 이불꾼과 선녀가 아닌 선녀와 이불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어적 기능은 코드, 즉 약호에 초점이 맞춰진 기능으로 화자 필자가 청자 독자가 같은 약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언어 사용입니다.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하고 있는 기능으로 그 자체를 강조하는데 사례 1은 구문이 두께다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와 언어의 상관관계를 만들어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례 2는 음주운전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높여주는 공익광고 포스터입니다. 전체의 철자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경험에 의해 해당 브랜드명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간어적 기능의 로고 사례입니다. 사례 1은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고도 BR과 숫자 31이 결합하여 서로 자연스럽게 관계되어 하나의 로고 내용을 강조시킵니다. 사례 2, 3에서는 두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YSL이 아닌 입생로랑으로 혹은 LV 혹은 VL이 아닌 루이비통이라는 발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다음은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언어적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로만 야콥슨의 기호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영상물의 분석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분석한 광고는 애플의 이어 에어팟 프로 국내 광고와 삼성 버즈 플러스의 국내 광고 영상입니다.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각각 어떤 요소를 이용하고 강조하여 디자인했는지 비교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네. 먼저 애플의 에어팟 프로 광고입니다. 2020년 4월에 공개되었고 39초의 영상입니다. 영상은 단편 영화 혹은 뮤직비디오와 같은 감성적인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제품의 상세한 정보보다 한 가지 주력 기능에 집중하여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관점에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표출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영상은 노이즈 캔슬링을 기능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극대화하여 연출하였으며 노이즈 캔슬링의 사용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청각적 경험을 음악과 배경 효과음을 위해 증폭시켰습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미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능에 의한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표출적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상은 길거리, 횡단보도, 버스와 같은 일상적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시청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애플이 이러한 소비자의 배경을 의식하고 제작했다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이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이라는 내용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애플의 광고는 복잡하지 않고 담백한 영상 구성으로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미적 기능, 표출적 기능, 친교적 기능을 통해 제품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감화적 기능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이나 평가, 사용 방법 등과 같은 자세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아 지시적 기능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의 버즈 플러스 광고입니다. 2020년 2월에 공개되었고 31초의 영상입니다. 배경음악에 맞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이 주는 경험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시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화면의 이미지처럼 고음과 저음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성능을 보이는 지시적 기능과 이를 표현하여 전달하는 표출적 기능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과 마찬가지로 광고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지하철이라는 배경으로 일상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과 같이 일상적인 풍경에 크게 반전을 주는 듯한 연출을 하지 않아 제품 자체의 친근감을 유도하는 데 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은 화면 밖의 시청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직접적으로 사용하길 권하는 듯한 연출을 했습니다. 이는 광고 시청자의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감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의 버즈 플러스 광고는 제품이 주는 청각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여 지시적, 표출적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러한 연출은 미적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광고와 마찬가지로 친교적 기능이 나타나고 있고 애플과 다른 점은 감화적 기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 언어적 기능에 대해선 크게 단찰된 것이 없습니다. 앞선 이론과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로만 야콥슨의 기호학은 현대 다양한 매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언어적 차원에서 벗어나 이미지, 영상, 사진, 음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해당 모델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높은 실용성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의 논문들은 로만 야콥슨의 모델의 기초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예시로 든 자료 외에도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현재까지 다양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만 야콥슨의 기호학은 분석에 따라 목적에 부합한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외에도 성공한 콘텐츠 사례를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따라 분석해 성공 요인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로만 야콥슨의 기호학을 공부하면서 그의 이론이 오늘날 문학 비평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상품 광고까지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고, 이는 곧 디자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목적에 맞는 실용적인 디자인 결과를 생산해야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로만 야콥슨의 기호학이 매우 실용적이고 디자인에 효과적인 도움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저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